와이프가 내년에 문서 문제가 있어요. 문서라는 건 계약을 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. 계약서를 쓰러 가기에 좋은 길이 있어요. 25년 1월 19일부터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가장 합당성이 좋은 때가 1월 19일부터 매수가 진행됐을 때 되게 원활하다. 근데 정확하게 원활했거든. 그 만약에 작년에 했었으면 2, 3월은 좀 또 답답한 달이에요. 그래서 잘 이게 좀 순조롭지가 못하지. 실제로 3월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예, 잠을 못 자요. 2, 3월에. 좀 안 좋아져가지고 예. 그 상황이 다 틀렸다. 저희는 아예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서초 감자님은 와이프를 굉장히 잘 만나셨네요. 예, 와이프가 장정한 운을 받쳐주고 있어서 네. 예, 결혼 몇 년도에 하셨어요? 17년, 아니야, 27년. 17년도? 17년도. 17년도. 예, 17년도. 예. 변동이 있으려고 하면 뭘 살려고 하든지 이사를 가게 되든지 발령을 다른 데로 받게 되든지 취직이 되든지 뭐 이게 다 변동에서 오거든요. 네네. 그 내년에 변화의 문이 예,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내년 예. 26년 말씀하시는 예. 거죠? 네네. 와이프가 내년에 문서 문제가 있어요. 문서라는 건 네. 계약을 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. 네네네. 뭐 분양권을 산다 그것도 문서. 전세로 집을 이사를 간다 그것도 문서. 예, 시험을 치는 것도 문서예요. 어떤 합격증을 받는 거니까. 부인은 새거 산다고 돼 있는데. 그렇죠? 신축 뭐 이런 느낌. 예, 신축 그렇죠. 신축 또 신도시 그런 데 하고 인연이 있고 계약서를 쓰러 가기에 좋은 길이 있어요. 본인에게. 근데 이제 부부가 집을 사는데 남편 이름으로 살 수도 있고 부인 이름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. 누구의 명의냐에 따라서 길이도 또 변수가 있거든요. 본인에게 좋은 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. 이게 올해면 혹시 언제쯤은?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는 유리하고 후반기는 좀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양력으로 7월 23일까지는 유리하고 네. 예, 7월 24일부터는 불리하다. 그러면 이제 서초 감자님의 올해의 계획은 후반부보다는 전반기에 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. 예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25년 1월 19일부터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가장 합당성이 좋은 때가 3월 20일경부터 4월 20일경 그 사이예요. 근데 이제 계약하는 날까지 길이를 잡으면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깨끗하게 되고 오는 거지. 부인이 이런 운에는 대도시를 원하고 서울을 원하고 그래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서초 감자님은 경기도라는 글자가 사주 자체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그 정도의 범위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.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자기한테 적절한 시기. 제가 이제 사실 그 25년 1월 25일 날 가계약금을 먼저 넣었고 계약을 25년 2월 9일 날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잔금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4월 15일 날 잔금이 이루어져요. 그럼 아까 1월 19일 넘어서부터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그리고 그 일은 지금 별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봐요. 인천의 서구에 있는 검단 아파트를 네.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검단이라고 하는 것도 서초 감자님한테 있는 지역이에요. 너무 운 좋게 됐다. 네네. 예,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내년에 바꾸면 내년 언제까지 혹시 팔아야 되는지도 나오나요? 올해는 팔면 안 되나요? 올해 11월 25일 넘어서 5월달 안 넘기고 하는 게 좋아요. 5월달 안 넘기고 네. 내년 26년 5월 안 넘기고 뭐 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1월 19일부터 매수가 진행됐을 때 되게 원활하다. 근데 정확하게 원활했거든. 25일날 가계약금을 넣었고 2월 9일날 본계약을 했고 그리고 4월 15일이 잔금인데 4월달이 제일 적기라고 했으니까 그 전세 맞추는 게 되게 까다로웠어. 전세가도 최고가로 맞췄어야 했고 전세자가 대출을 안 받았어야 했고 단 한 번에 전세입자 보자마자 최고가에 자기 돈 다 가지고 들어온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. 딱 한 번에. 제가 산 다음에 강남이나 이쪽이 너무 많이 토어즈가 풀리는 순간이 오면서 지금 거의 1억 이렇게 뛰고 있는데 맞아, 사자마자 이게 자칫하면 계약 파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다행히 그분도 갈 데가 있으니까 전시를 샀거든. 샀구나. 그러니까 그분도 더 올라간 거니까 그분이 나한테 계약 파기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. 그러니까 서로 좋게
이 정도 시나리오면 무난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나의 사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. 이 시기가 지금 나와. 진짜 맞아 떨어지네. 그러고 나서 돈보라 같은 사람한테 가서 코칭을 받고, 그 다음 나도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, 나의 노력도 가미가 됐네. 그러면 가는 거죠. 저는 올해 재물 투자 할 일이 있다. 재물 문제가 움직인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남편도 그렇고 네. 부인도 그렇고. 그리고 올해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8월로 넘어가기 전에 전반부에 네.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돼 있네요. 만약에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, 건 매도도 그렇고 재물이 움직인다는 건 뭘 사거나 팔거나 어쨌든 사거나 뭐 팔거나.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할 일이 있는 해라는 거거든요. 올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그 문제다. 이런 이야기. 여기 24년, 25년 두 해가 다 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. 네. 그 만약에 작년에 했었으면 2, 3월은 좀 또 답답한 달이에요. 그래서 잘 이게 좀 순조롭지가 못하지. 실제로 3월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예, 잠을 못 자요. 2, 3월에. 예. 좀 안 좋아져가지고 예. 그 상황이 아, 하지는 못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요게 달운에서 순조롭다, 불리하다 하는 달만 조금 피해도 네. 4월부터 9월 사이에 했었으면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넘어가면 이제 달이 빗나가면서 이게 네.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되고. 3월은 아니고 4월부터 9월까지면 네. 9월에 계약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가계약까지도 괜찮은 건가요? 가계약까지도 괜찮아요.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계약하는 날이 중요한데 계약하고도 그쪽에서 아까워하면은 배입배 생활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금액을 확실하게 거는 거. 그 집이 만약에 10억짜리야. 그러면 가계약금이라도 1억을 넣는다든지. 안 계시게 그렇죠. 하는 장치를 거를 하는 그때까지 거. 하는 게 그렇지, 낫다. 그렇지. 잠금 날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아니에요. 잠금 날도 순조롭다 하는 달에 일을 마무리를 하면 네. 어디서 돈을 구해도 네. 좀 순조롭게 되고 계약은 해놨는데 또 불리한 달로 넘어가면 그 잔금을 맞추는데 너무 또 초조하고 애를 태우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. 맞습니다. 또 잘못 산다 잘 산다 이게 계속 고민이 되면서 고민 많이 하는 그렇죠. 예, 그렇게 되는. 특히 부동산 문제는 단위도 크고 금액도 많고 또 본인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돈이 되는 때에 하는 거 1번, 그 다음에 2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거, 그 다음에 3번 일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. 그랬을 때 좋은 걸 가진 게 되고 또 그게 결과가 좋아져요. 그러면 뭐 지역이나 이런 게 뭐 어느 쪽이었으면 좋았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저도 그때 수도권을 좀 넓게 보고 있을 때여서 예. 이제 지금 웅관님 같은 경우는 관공서 있는 주변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 시장이 가까운데 그 남편 눈에는 경기도, 예, 그 다음에 동쪽 방향이라고 돼 있고 이게 만약에 방향이 다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다른 경우는 누구 명의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 명의에 따라서 운동이면 뭐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갔으면 그래도 괜찮아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사주 자체에 몇 개를 가진다는 게 있어요. 그러면- 2개를 한다. 2개를 가지려고 한다. 제가 이게 두 번째 집이거든요. 예, 부인의 운이 이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2개를 가져요. 그러면 지금 1개 있는데 1개를 더 사셨으니까 앞에 네. 거는 비과세로 파셔야 되겠네. 그렇죠. 그럼 그게 4월 이후라서 올해 4월 이후에 네. 예, 내년에 가면 좀 더 유리하게 팔 수 있다고 돼요. 그래요? 예, 내년 혹시 뭐 매달 이후 이런 게 올해 12월부터 5월 19일 안에 팔면은 좋아요. 예. 예. 사실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. 뭐 평소에 그러니까 신년 사주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하실 때는 그 기간을 9월 며칠까지라던가 9월 며칠부터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9월 그러면 9월 1일부터 31일까지야?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봐주는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운에 맞는 게 어딘구나 고민해서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, 뭐 좋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. 공유하는 게 완전히 맹목적으로 믿는 자료가 아니라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 사주라는 게 보조 자료가 되기에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겠는데? 깜짝 놀랐어요. 또 뜨니뜨님은 진짜 제가 작년에 말렸거든요. 작년에 말렸던 분이었는데 올해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아예 거의 찍어드렸던 거예요. 저기 가세요. 심지어 그때 동시에 나왔던 물건이 남동향 남서향 물건인데 제가 다 같은 층에 있는 물건을 저희 의뢰인에 해드렸는데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남서향을 했어요. 잘했죠. 그러면.
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주와 관련된 조언이라든지 또 도움이 될 만한 말씀. 변동이 오려고 하면은 뭔가를 사고 싶거나 팔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. 자기가 그 판세가 좋을 때 좋은 게 오고 또 나쁠 때는 나쁘게 되게끔 돼요.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고, 그 자기가 운이 또 안 맞을 때는 하고도 후회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또 돈이 안 되고 그걸 또 팔아치우게 되는 상황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요. 오늘 이렇게 진짜 리얼로 도사님이 저희 의뢰인분들이 매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었으면 좋았겠다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이 컨텐츠는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만약에 다 틀렸다면 저희는 아예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. 컨텐츠가. 근데 잘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재미있게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 많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영향력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주 찾아주신 네. 거는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돈벌이였습니다.